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이 주로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교리도, 그러니까 원기 47년도에 소유경전이 완성이 되면서 거기에 실려 있는 교리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리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도는 온불교의 사실 핵심이죠. 이 외에 더 보탤 것도 없고 이 외에 더 뺄 것도 없다. 아주 핵심, 가장 중요한 요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함과 동시에 주세벌 대종사 일대 경륜이며 참된 법의 진수이니 등이 영겁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는 길이 되고, 또한 낙원을 건설하는 신성한 도구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주 도판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그대로 만들어질 때는 결국 교리도의 형체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때 이 도판이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에다가 건설이 될 때는 이 도판 형상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종사님의 원력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다. 주세성자의 원력이 그러셨고 가르침이 그러셨고 또한 지향하는 바가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지상에다가 만들어야 할 것은 결국 교리도 이대로 이 도판대로 만들면은 낙원 건설은 제기 중이라, 즉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문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글자가 커서 이런 글자가 중국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유학 온 옥랑대학 그 중국 학생들을 만나봤더니 이 글자를 자기들도 봤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인가는 자기들 잘 모른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이런 의미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중국에서 쓰는 문자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 것이냐? 그렇지 않냐고, 우리들도 글자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글자인데요, 이것이 무슨 사람이나 인이라는 그 글자의 의미 없다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 파자를 하면은 이렇게 글자를 파자를 하면 글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을 호자거든요. 이게 좋을 호자가 되고, 이렇게 아들 여자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공자가 됩니다. 다음에 아들 자자하고 이렇게 하면은 맹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대로 다 뺀 뒤로 하면 배운학자가 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호학공맹 그런 뜻입니다. 호학공맹. 다시 말하면 공자, 맹자처럼 배우기를 좋아해라. 또는 공자, 맹자를 배우기를 좋아해라. 이게 같은 의미죠, 결국. 그러니까 공자님처럼 맹자님처럼 학문의 뜻을 두고 열심히 배워라. 그런 의미와 이게 중국 사람들이죠. 이게 중국 사람들은 공자, 맹자를 배우기를 좋아해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대성인인 공자, 맹자를 통해서 그 학문이나 도덕을 깊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여기에 준해서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하나 이제 만든 겁니다. 이것도 그 이름자리 없어요. 이걸 이제 파자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파자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이 견자와 각자가 이제 앞으로 붙어야죠. 이렇게 이것이 이제 결국은 앞으로 붙는데 견곽이론이라. 견곽이론이라. 그러니까 이 여기에 이렇게 한 것이 이걸 하나 따고 다음에 이걸 조금 붙여가지고 원자를 만든 겁니다. 그럼 이론, 견각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론상의 진리를 보고 깨우쳐라. 우리들이 이런 진리를 눈으로도 보고 마음으로 깨우치자. 그것이 이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본다는 건 뭐냐? 현상의 눈으로 진리를 보자. 눈을 뜨면 바로 볼 수가 있고, 귀를 열면 바로 들을 수가 있고, 입을 열면 바로 말할 수가 있도록 현상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 말이죠. 아울러서 그 내면의 이치, 이론의 저변의 이치는 결국은 깨달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눈으로는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귀로는 안 들리고 입으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이치는 결국 마음으로 깨닫는 길 외에는 이제 다른 길이 사실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를 보고 이게 전체를 깨닫자. 그래 호학 공맹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견각 이론을 하자. 네, 이런 의미를 제가 이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한자에는 이제 파자도 있고 또한 합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자를 하고 합자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호학 공맹하듯이 견각 이론이라고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형상의 이론이 어떤 거냐? 형상의 이론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대중사님께서 이제 총부에 이제 거주하시면서 조선광 등 몇 분과 이제 남중리, 지금으로 봐서 남중동이죠. 총부에서 조금만 가면 남중동입니다. 거기 이제 산책을 하시는데 소나무가 아주 예쁘고 귀엽고 잘 생겼는가 봐요. 그냥 낙낙장성으로.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저 소나무 참 아름답다, 좋다. 저 소나무가 총부 안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 저녁으로 늘 보고 구경을 할 텐데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 말씀을 할 때 대중사님께서 그렇게 생각 말아라. 남중리의 소나무가 총부를 여의지 않았고 총부 소나무가 남중리의 총부가 남중리의 소나무를 여의지 않았는데 꼭 남중리 소나무를 총부로 옮겨놓고 보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제자들이 그 의미를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운사님께서 지상에다가 이렇게 이론상을 그려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제자들 같으면 이게 바로 우주 진리를 표현한 것으로서 총부와 남중리와 소나무가 둘이 아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다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그리기 이전에 이미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몰랐는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중사님께서 이렇게 그려놓으신 뒤에 또 설명을 듣고 이제 파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주를 품 안에 안고 장중에 구슬같이 알고 사시는 성자들은 개안이 있겠습니까? 뭐 지경에도 있겠어요? 우주 전체가 내 집 앞마당이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 앉아 있는 자리, 눕는 자리, 가고 이야기하고 그런 자리가 그대로 이론상의 진리의 위다. 그대로 진리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른다.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지금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어요. 우주는 우주대로, 건고는 건고대로, 강산은 강상대로, 하해는 하해대로 다 놓여 있거든요. 놓여 있는 걸 보고 저건 산이다. 저건 바다다. 혹은 저건 기차다. 푸르니까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으나 근원적인 면은 사실 모른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점 하나 찍으면은 아는 사람은 그야말로 상근기다 말이죠. 그러면 최상의 근기는 이 자체를 아는 거예요. 이 자체를.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자체를 상근기는 딱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점 하나 찍을 그 상황을 아는 것도 최상근기는 아니지만은 상근기다. 그래서 그 상근기가 이치를 알면 되지만 그래도 모를 경우는 결국 원상을 그릴 수밖에 없다. 대종사님께서 원상을 그리시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주 보는 자리다. 재불제의 힘자리다. 일체중생의 본성자리다. 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내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아는 것이 최상근기고 이 자리를 아는 것이 상근기고 여기까지만도 이렇게 그려준 것만도 아는 것도 이제 뭐 상근기에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체득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진리를 공부하는 우리들로서는 이러한 과정을 알 필요가 있다. 알아야 한다 하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에 유명한 야보 도천선사가 있었습니다. 야보 도천선사인데 이것이 이제 아버지나 부모 할 때는 부라고 하지만 사람 이름으로 할 때는 보 그러거든요. 사람 이름으로 부를 때는 보 그럽니다. 그냥 아버지 부자인데 그래서 야보 도천선사 이분이 있었는데 원상을 그려놓고 이제 뭐라 했냐 하면은 원상 안에 그려놓고 법불곡이다. 법이라는 것은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수위안 명고 누가 이름을 붙였냐? 누가 이름을 붙였냐?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왜 이름을 붙였냐? 그래서 하느님이다, 뭐 상제다, 법신물이다. 누가 붙인 거냐? 마하대법왕이 마하대법 큰 법왕이면 부처님 아닙니까? 그 법왕자리는 진리자리는 부처님의 진리자리는 무단령 무장이라 짧은 것도 없고 또한 긴 것도 없어. 현상적으로 볼 때 길고 짧으면 있지 그 자리가 어떻게 길다 짧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볼레비 조백 검고 흰 것도 없다고 말이죠. 뭐 검은 것과 흰 것 현상적으로 보면 있죠. 그러나 그 자리는 조백이 없다. 그래서 수척 곳곳마다 따라서 그 곳에 맞게 따라서 풀기도 하고 누렇기도 하다. 예를 들면 봄에 한 이파리가 나와서
그게 피어나다가 딱 떨어지고 가을에 다른 이파리가 나와가지고 누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봄에 피어난 그 이파리가 여름을 거치고 가을이 되면 누렇게 된다. 이제 그 장소 따라서 누렇게 될 수가 있고 빨갛게 될 수가 있고 시게 될 수가 있고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발관 조염이요 꽃이 피면은 아침에 그 요염함을 볼 수가 있다. 그 꽃이 피니까 요염하지 꽃이 안 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령 이제 장미 줄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장미 줄거리 속을 한번 파헤쳐 놓고 보자. 그러면 이 속에 잎이 있고 가지가 있고 또 꽃이 있는가? 없어요. 그 장미 줄기를 한가운데로 빠개 놓고 모르죠.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어떻게 파헤치면 그 요소는 있으려가 몰라도 우리 육안으로는 그걸 짜게 놓고 보면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봄이 되면은 아침에 그 요염한 빨간 장미, 노랑 장미를 볼 수가 있더라. 인조충만상이라 그 숯불이 그렇게 봄에 잎이 피어서 여름에 울창하게 숲을 이루지만 늦서리에 결국 떨어지고 말잖아요. 소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그러니까 결국 그걸 쫓아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진리의 하택이었고 그 빠른 우레가 왜 그렇게 급하게 치느냐. 그래서 이 질자도 병이라고 모르지만 빠르다고 할 수도 있고 빠를 질자거든요 이게. 응? 왜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번개가 치잖아요. 실내역 비광이라 그렇게 치지만 사실 광명이 난다 할지라도 반짝하는 그 광명도 사실은 광명이 아니다. 그 눈 깜짝하는 사이에 치는 그 빛도 사실 빛이 아니다. 범성원난측하고 용천기 탕양가 범부 성현 중생 부처 이거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헤아릴 수가 없죠. 어떻게 또 용천기 탕양가 뭐 하늘이다 멋이다 진리다 그걸 어떻게 탕량하냐. 헤아리다 보면 탁 그러거든요. 탁 그냥 법도도 따지면 도구 그러지만 탕량가 어떻게 헤아리냐고 말이죠. 길다 짧다 뭐 높다 크다 작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고금 인불식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골립 호금강이라. 그래서 단편적으로 감히 금강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놨다. 이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그 함어 득통선사가 쓴 오가에 금강경 오가에 서설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글귀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사실 이 금강경도 금강이라는 얘기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방편으로, 이 방편이란 말이거든. 권이란 말은 방편으로, 방편이 실제가 아니거든요. 그 장자에 보면 명자는 실집이니라 그래. 명자는 실집이, 이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나타나는 현상은 실체의 손님이야. 다시 말해 실제 손님이니까 주인은 아니잖아요. 명자는 실집이니라.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결국 실상의 그림자다 말이죠. 그래서 사실 금광이라고 했지만 이 금광 자체도 주체는 아니다. 무언가 있는데 그것을 금광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그래서 야보 도천 선사가 이렇게 이제 그 글을 지어 놓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볼 때 그 안목이 있는 분들은 결국은 현상은 나타난 모든 것들, 크고 작고 뭐 많고 또 적고 뭐 비고 실지고 뭐 하는 것들이 결국은 영자, 응? 그림자다. 그 형상이 있을 때 생기는 그림자 아닙니까? 그림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아까는 그 야보 도천 선사가 한 얘기를 했는데 육조대사도 그런 말씀을 했다고 말이죠. 육조대사도 결국 이거 알 수가 없는 건데 처음 찍었을 때, 다음에 이런 상 그렸을 때 이것을 알아차리는 상황을 이야기하지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했는데 한번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유일물하니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 분명히 한 물건이 있다. 있지. 그것이 무두, 무미, 무명, 무자, 무배, 무명이다.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자도 없고 글자도 없고 등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없다 그 얘기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노란 것도 아니고 붉은 것도 아니고 분명 없다고 말이죠. 없다. 제인환식부와 여러분은 알겠느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예요. 너희들 알겠느냐.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고 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가령 여기에 강아지가 있다고 하면 강아지 꼬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건 강아지 뭐 종류야. 근데 다르게 이야기하려고 모르지만은 진돗개, 뭐 풍산개 등등 이렇게 하려고 모르지만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건 개다, 저건 닭이다, 이건 소다, 이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는데 한 물건은 머리, 꼬리, 이름자, 글자, 등, 또 얼굴도 없는 이것을 너희들 알겠느냐? 누가 감히
그에 대해서 대항을, 즉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내가 손들고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고 신의 불성이다. 맞아요, 이건. 재불재성의 본원짜리고 신의와 우리들, 더 나아가서는 일체 생명의 불성짜리가 맞습니다.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이게 맞아요. 그럼 보통 스승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보통 스승 같으면 그래, 네 말이 맞다, 인가를 해줬을 겁니다. 뭐 견성을 했다거나 아니면 너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련만 육조대사는 크게 아니다. 향여도 무명무자언을, 내가 너를 향해서 이름자도 없고 글자도 없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등도 없고 얼굴도 없다고 그랬는데, 여편한 작 본원 불성하ye, 내가 문득 본원이니 불성이니 이렇게 해서 지어서 부르고 있으니, 여향 유파 묘람 두야 지혜 종도라. 이 묘람은 선방을 말합니다. 암자 같은 거죠. 너는 거기를 향해서 간다. 그 얘기는 너는 뭐 종파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한 종파의 수장이 돼서 선을 지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될 뿐이다. 그래서 지혜 정도라고 그랬어요. 지혜 정도. 아르마리로 세상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알게 하는 그 정도 사람에 불과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는 없다, 그 얘기요. 지혜는 없고 단지 아르마리 정도밖에 없다. 아르마리는 유학에서 말하는 생이지지, 곤이지지, 학이지. 그러니까 이게 되는데 생지, 학지, 다음에 이제 곤지라고 그러거든요. 생이지는 남에서 알아. 배울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이 아는 겁니다. 학지는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곤지는 결국 아주 각고의 그 수행을 해야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지가 이제 결국에 가서는, 종국에 가서는 하나다 이제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지혜는 학지 곤지요, 지혜는 결국 생지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너는 지혜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맞는 건 아니로되 왜 그랬느냐? 너는 생각이 없었다고 말이죠. 깊은 내면의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는 깨달음이 없으니 그냥 입으로 내뱉었다. 그걸 생각하고 또 잘 공굴려 가지고 이 얘기를 했으면, 너는 견성했다, 또는 뭐 성불했다, 이렇게 인가를 하려면 그냥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내뱉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가는 아니해주고 너는 지혜종사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제 가르친다 하면 지혜 정도, 지혜 종사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주 진리라는 게 인정하면 오차가 난다. 이렇게 생긴 것을 점을 찍으면 이미 틀어진 거다. 차라리 이런 상태로 있으면은 혹시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를 구분을 할 수 없지만은 점을 찍으면 이미 틀어진다. 이건 한글은 나온 거 아니에요. 점을 딱 찍었을 때 이게 어긋난다. 그래서 원전소식 천성부전이다. 말하기 이전에 그 소식은 일천성연 못 되네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에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상전 소식 만불난짐. 이런 쌍이 그려지기 이전의 소식은 만불도 그걸 짐작을 못한다. 그걸 어떻게 짐작합니까? 또 이연절상 국외백상이라. 말을 열고 상이 끊어져 국외백상이라고. 입을 떼다가 벽에다 딱 붙여버려라. 이게 그것을 말로 설명하고 말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여인 음수의 냉난자지라. 사람이 물을 마셨으면 차고 더운 곳을 스스로 아는 것이다.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실화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때 이제 그 창씨개명 등등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그 이름 쓰는 건 똑같아져 버렸잖아요. 근데 경성 제국대학,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학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제 제국대학에 시험을 봐서 우리나라 학생이 합격을 했답니다. 이제 서류 합격은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는데 한 거죠. 시험 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나 들어가지 일반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학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면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서류 심사를 거쳐서 면접까지, 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면접을 하는데, 교수가 이제 그 면접관이 돼가지고 보니까는 이름만 창씨개명했지 실질적으로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건 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수가 이제 딱 대면해서 말하기를, 마치 2층에 있던가 봐요. 저 면접 장소가. 너 올라오는 계단이 몇 개냐? 이렇게 말해요. 열이면 열, 20이면 20. 어떻게 계단을 쉬어가면서 2층 올라갑니까? 아마 여러분들 2층, 3층 사는 분들 내 집 계단이 10계단인가 20계단인가 아마 일부러 세가면서 오르고 내리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 학생도 뜬금없이 너 올라오는 계단이 몇 개냐? 이거 어떻게 돼? 난감하잖아요. 그래 그 학생 대답이 내려가는 계단하고 똑같습니다. 올라오는 계단이 10개면 내려가는 계단도 결국 10개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건 그러다 치고 느닷없이 교수가 일어나더니 이게 뺨을 하나 탁 친 겁니다.
얼마만큼 아프냐? 아, 이거 아픈 기준이 어떻게 그것을 측정하겠어요? 어떻게 이만큼 아프다, 이만큼 아프다, 이만큼 아프다. 어떻게 해요? 이때다 싶어갖고 그 학생은 더 크게 교수밤을 탁 때리면서 이만큼 아프다 그런 거예요. 그 교수도 자기가 아픈 그거다고 학생을 때리는 그거다고 비교해 보니까 볼 때 내가 때린 것은 좀 덜 아프게 때렸고 너는 아프게 때렸다. 이렇게 생각은 할지언정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그는 이게 기발이라고 그러는데 기지가 있어야 한다. 기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기지가 통하려고 몰라도 진리적으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인점, 점을 찍으면 이건 인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점 찍는단 말이에요. 점을 찍으면 이 뭐 틀어진 거예요. 이건. 또 원전 소식, 말하기 전 소식 어떻게? 또 상전 소식, 이런 싸움을 그리기 전의 소식을 다시 한번 점 찍어지기 소식을 어떻게 하냐? 또 이연절상 차례라는 거예요. 이연절상 차례요. 말도 여의고 상도 끊어진 그 자리. 그게 백성차례다.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입을 차라리 딱 떼가지고 벽에다가 딱 붙여버린다.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죠. 표현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냉장자지. 사람마다 물 마시면 이건 뜨겁고 이건 차다. 그걸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꿀 먹은 사람한테 꿀이 얼마나 다냐, 얼마나 안 다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올라오는 계단이 내려가는 계단과 같고 뺨을 때리니까 더 크게 때리면서 이만큼 아프다. 이렇게 따라 기지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진리라는 것은 절대로 형상이나 말이나 글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방편은 될지언정 권도는 될지언정 절대로 근원적인 면, 근본적인 면은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문관에 보면은 이런 이제 글귀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정사에 기원 정사를 할지 이런 정사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외도가 온 겁니다. 외도가 와서 말이 있는 것으로서 묻지도 않고 말이 없는 것으로서 묻지도 않겠습니다. 이게 말로 묻지 않는다 그 말이죠. 따라서 행위로도 묻지도 않겠죠. 그럴 때에 부처님께서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양구라고 그래요. 듣고만 있는 겁니다. 가만히. 제일로 큰 대답이죠. 아는 사람한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연절상짜리 언전 소식, 인점 이런 자리가 이렇고 이런 자리 이렇고 이러고 이거라 설명하면 이거 그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냥 양보하신 거예요. 묵묵히 앉아 계시니까 그 외도가 찬탄한 겁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세존대자 대비로 개와 미운이라. 부처님께서 대자 대비로 나의 그 미혹한 구름을 확 걷어내 주셨다. 아마 부처님께서 그 외도가 와서 물을 때 진리는 이렇고 현상자는 이렇고 공짜는 이렇고 아마 그렇게 하셨다 하면은 절대로 개와 미운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내 미운을 항상 열어주셨다 이렇게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양구를 하셨기 때문에 영아 등입 나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진리 자리에 들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찬탄을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고 갔는데 아란존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외도가 무엇을 증득했기에 찬탄하고 갔습니까? 외도가 무엇을 어떤 자리를 증득을 했기에 갔습니까? 부처님께서 한 말씀도 없었는데 한 행동도 없었는데 그 외도가 찬탄을 하고 갔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세양만은 견표정이니라. 세상의 좋은 말들은 다시 말하면 천리말할지 이런 좋은 말들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자기가 갈 방향을 알아서 뛰어간다. 주인이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안 해도 지가 알아서 간다. 그 채찍 그림자, 채찍을 들지도 않는데 그 그림자만 보고도 간다. 신라 김유신 그 장군 있었잖아요. 그분 이제 높은 벼슬을 했는데 버릇이 뭔 버릇이냐 하면 퇴거를 하면서 즉 궁에서 나와서 이제 요새 말하면 퇴거를 하면서 뭐 천관이라는 기생이라는 것 같아요. 천관이라는 그 기생집이 있는데 거기 들려서 이제 뭐 이야기도 하고 술 한잔도 마시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왔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것을 어머니가 알고 훈계를 한 거예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기생 하나를 못 잊어서 그렇게 꼭 퇴역을 하면서 들려오느냐 이제 등등 그렇게 이제 훈계를 하신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는 다시는 안 해야지. 그랬는데 퇴역을 하면서 즉 퇴역을 하면서 저절로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김유신 장군은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음 먹었는데 말이 그렇게 길이 들어진 거예요. 말이 의뢰이 그 집을 들려서 본가로 가는 걸로 여지껏 길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말을 죽이고 이렇게 다시는 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